산업이냐 문화냐 이 차이인데요. 네. 게임은 엄연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된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어서 우리가 중앙부에 국비 매칭해야 되는 거 차질 생길 수 있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행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을 했으면 추진 경과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회의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전체 우리가 콘텐츠 매출액이 대한민국에 133억이에요. 이 중에 게임이 83억이고 전체 콘텐츠 매출 14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약 한 3분의 1, 4분의 1이 경기도입니다. 게임 산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모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이 조직 분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기조에 반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신성장 문화 산업의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각 부처에 요청하셨거든요. 그 당위성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지금 왜 실무적으로 이게 조직 개편이 안 되냐는 거예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죠? 네. 우리 그 남한산 역사관 직원이 9분이에요. 경기도 박물관에는 현직이 15명이고 실학박물관 12명 등등등. 근데 그 남한산성은 일반직이 현직 8분이에요. 그러면 최하로 4명 이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박물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운영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한산성에 대한 정확한 모든 인식들이 역사관에서 박물관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많은 인원 자체도 그렇고 틀려집니다. 왜냐면 정식 등록이 안 됐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3월 달에도 됐는데도 긴 시간이 지는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방구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남한산성 역사관 박물관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 꼭 해주세요, 과장님. 경기 둘레길이 860km잖아요. 이곳을 찾았다가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근거 자료를 요청을 해보니까 스탬프북 신청하신 분들이 25년에 7,107개의 그 책자를 발송을 하셨는데 스탬프북 이용한 숫자를 보니까 25년 현재가 177명이에요. 저는 길이야말로 관광에 있어서 기둥이 아닌가. 그 길 안에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그 지역과의 연계로 좋은 콘텐츠들을 소개도 하고 만나게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그 지역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일, 이거야말로 길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몇 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갖고 코스별로 좀 다져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해놨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안 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으신가요? 아니, 통상적으로 사회보장협의회 하면은 3개월 이상이 통상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절차를 거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굳이 거길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지 않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포츠 등급 분류사 어떤 뭐 현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지정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 정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서는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장체랑 얘기를 사전에 조율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 꼭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난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는 또 경기도 관광의 날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또 연속성 있는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또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우리 경기도 관광의 날인 2026년 1월 22일에 행사를 또 진행합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전에 잠깐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행히 내년 본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한 3천만 원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또 뭐 이런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영부영하다가 또 1월 22일에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년은 경기도 관광의 날을 공식 지정한 첫 해이자 경기도 관광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과 추진 체계 마련에 안전을 또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사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바다가 여름철 피서지였지만 최근에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생활형 관광 자원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권역별 해양관광 특화 콘텐츠 발굴하고 또 지역 고유 지원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저탄소 관광이 대표 해양관광 콘텐츠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경기바다 관광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콘텐츠가 좀 아직 미흡하다든지 또 계절적 편중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확장성이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경기도도 바다를 일상 속에서 가까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생활형 바다관광 문화로 발전을 시켜야 할 때입니다. 바다와 접한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연계, ESG 등 사회적 가치와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지역 경제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듯 우리의 바다 관광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원님들께서 경기 라이프 플랫폼 컬처패스 사업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4월부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추진 과정에서 뭔가 이제 뭐 업무 이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수한 복합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체되고 지연돼서 올해 이제 집행률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성과의 부진의 원인을 어느 정도 분석도 나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또 더 증액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실 정상 과정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폰을 뭐 어렵게 이렇게 앱을 다운받으시고 쿠폰을 발급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실제로 사용해야지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문화 예술 소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컬처패스에 이런 소비 쿠폰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만족도 조사랑 사업 성과 분석할 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제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경기도는 대표 관광 상품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과거에는 뭐 경기 요트 대회라든지 이런 뭐 능행차도 서울부터 쭉 내려오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조금 시대가 좀 바뀌어서 핫하고 힙한 이런 관광 상품이 또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세계 속의 인천이라는 주제로 F1 유치를 하고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용인에서 이제 벤츠 F1 팀 이제 쇼케이스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팔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그냥 기본 티켓을 구매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인파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왔습니다. 포뮬라 1 그 F1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었는데 손 뺏긴 것 같고요. 아직 유치 안 됐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위탁 운영 주체가 변경된 뒤 도내 여러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일관된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일정 협의도 없이 갑자기 보수를 하러 오고 폐기물 등 뒤처리를 시군에 요구를 합니다. 연초에 하던 협의는 사라졌고 관리 대상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면서도 사전 알림이 없다. 경비 수리로 가능하다고 해놓고 막상 현장에서는 불가하다고 돌변의 조치가 막힌다. 돌봄센터에서 시군 유산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담당자나 공문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경기문화유산 돌봄사업은 도민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의 선정이 형식적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서의 성과와 만족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대학 능행차는 경기도가 가장 앞세워야 할 역사문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도가 지원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유네스코 등재까지 책임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1년 뒤 올해 결과를 보니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성이라는 문제라고 이게 생각하는 건 경기도, 수원, 화성, 서울과 함께하는 협의체 회의 때 올해 한 번도 본 의원이 제기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협약문 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운영의 이제 불균형입니다. 지난달 27일 본 의원이 자장으로 주재한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여러 지자체가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주대학 능행차는 특정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아닌 도가 여러 지자체를 아우르는 역사 자산입니다. 경기도가 주도의 예산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국장님의 의지를 잘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체결한 업무 협약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위치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을 고양시로 이전해서 경기 북부를 문화관광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것. 이 과정에는 남북 분단으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경기 북부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공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고양시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바뀐다고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108만 고양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속히 두 기관이 고양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유무형의 이제 자산들이나 유무형의 이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명 자산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어디가 하는지도 사실은 우리도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업무 분야에서 더 정리가 되고 더 효율적으로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작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무형의 이제 그런 자원들이 생겼을 때 스토리를 입히고 컨텐츠화 시키는 거, 조금 더 유형화 시키는 거는 경기 컨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유형의 컨텐츠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더 많이 홍보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끔 하려면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술적인 부분들이 가미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발언하고 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집행부에 그런 좀 전담 조직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 남한산성 전통문화체험 공연 추석 야간 프로그램으로 산성도시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남한산성에서 가족 단위 참여도가 눈에 띄게 좀 늘었고, 또 달맞이 청사초롱길 같은 야간 콘셉트도 사진을 찍고 머무르게 만드는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요즘 K대원이 유명하면서 한복과 전통 캐릭터가 높은 인기를 구하는데 관광사업과 협의해서 남한산성과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초 그 본의원이 경기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복 체험 콘텐츠도 좀 강화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본의원이 제안한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그 체육진흥과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4년도에도 예산 59억 원 중에서 2억 1,750만 원만 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률이 3.6%였죠. 59억 중에서 34억 9,1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근데 또 올해도 불용을 예상을 하고 또 내년도에 잘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는가 본의원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본의원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이런 게 체육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리가 잡히기를 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요청드린 세부 내역이나 해신 도착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그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낮이긴 했지만은 지금도 10%를 못 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불용액이 매년 30억 이상씩 생기는 사업,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